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영화 아바타는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나먼 판도라 행성으로 떠난 인류와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 나비족과의 대립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가 판도라 행성으로 떠난 이유는 언옵테늄이라는 광석을 캐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기서 언옵테늄 광석은 바로 초전도체라는 설정입니다. 초전도체라는 물질은 인류의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질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영화에서나 존재하던 상온 초전도체로 추정되는 LK99라는 물질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원래 초전도 현상은 극저온의 특정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만든 LK99는 일반적인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세계적인 과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늘은 초전도체가 화제가 된 김에 만약에 이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전도체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저는 문과기 때문에 머리 아픈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최대한 쉬운 내용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 마이스너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너 현상은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했을 때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밀어내는 현상입니다. 이 특징 때문에 만약에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올려놓는다면 초전도체가 둥둥 떠있게 되는데요. 마이스너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자기부상열차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아바타 속에서 섬들이 하늘에 떠있을 수 있는 이유도 섬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언옵테늄, 즉 초전도체라는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초전도체가 화제가 되면서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한 다양한 서울의 사진들이 밈으로 돌기도 했는데요.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면 하늘에 떠있는 건물들이 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초전도체라는 이름 그대로 초전도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전도체로 사용했을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최근에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밖에서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것처럼 전기도 전도체를 타고 이동할 때 그냥 쭉쭉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의 전기를 보냈을 때 저항이 4라고 가정을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전기는 10이 아닌 6이 됩니다. 바로 저항값만큼 전기 손실이 일어난다는 점인데요. 여기에서 사라진 4의 전기는 그냥 어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저항을 가진 물질에 강한 전기를 보내게 되면 전기도 손실되지만 열도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초전도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항값이 0이기 때문에 전기를 보냈을 때 전력 손실도 일어나지 않고 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구리로 이루어져 있는 전기선들을 초전도체로 교체한다면 엄청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가정에 오기까지 4%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구리전선에 있는 저항이 전기를 열 에너지로 바꾸게 되고 그 열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전력 손실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런 전력 손실로 인하여 사라지는 경제적 비용이 세계적으로 50조나 된다고 하니까 전기선을 구리해서 초전도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50조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때문에 컴퓨터 같은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기기들도 엄청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을 나타낼 때 반도체가 보내는 전기적 신호를 우리는 헤르츠로 표기합니다. 헤르츠는 1초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진동수를 올릴수록 반도체 성능이 올라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동수를 올리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많은 전기를 보내게 되면 저항 때문에 발열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간 기기일수록 반도체에 열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냉각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가 많고 냉각 시스템을 갖추다 보면 부피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초전도체를 사용한다면 많은 전기를 보내더라도 발열 걱정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기기의 부피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노트북이 일반 컴퓨터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발열 때문입니다. 작은 기기에 반도체를 끼워 넣게 되면 공기순환도 잘 안되고 냉각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어렵거든요. 하지만 초전도체로 인하여 발열이 사라진다면 노트북 같은 휴대용 기기들도 지금보다 몇 배나 높은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초전도체의 활용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초전도체를 이용한 핵융합 기술이 개발된다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환경 파괴 및 자원 고갈도 해결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문과인 제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 못 드려서 아쉽네요. 영화 아바타에서 자원이 고갈된 지구의 유일한 희망 정도로 초전도체를 묘사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물질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까지 말한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면 자동차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서부터는 과학을 모르는 문과생의 내피셜이니까요.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자기부상을 이용한 이동수단은 지면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용도로만 있다면 영화에서 봤던 떠다니는 자동차들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된다면 아마 타이어 회사들은 다 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먼 미래라서 현실성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성능 업그레이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전자제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을 때 출고 시기가 엄청나게 늦어지는 바람에 중고차가 새 차보다 더 비싸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 시기에 차를 구매하는 바람에 바가지를 썼던 아픈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초전도체로 인한 반도체 성능 향상은 자동차 성능 향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자동차에도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 이때가 되면 완전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주행 중 조수석에 앉은 사람과 롤듀오를 돌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KBS ETV에서 반영했던 영광의 레이서라는 만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일본 제목으로는 신세기 사이버 포뮬러라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를 보면 아수라다라는 AI가 주변 상황을 말해주고 운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주인공 아니면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보안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런 만화에서만 보던 것들도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면 조금 더 빨리 우리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도 제가 죽기 전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차의 비약적으로 빨라진 충전 시간입니다.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히는 건 바로 충전 시간인데요. 이게 집에서만 충전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명절 때 휴게소를 가보면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면 더 이상 전기차의 충전 시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전기차를 충전할 때 초전도체 방식으로 충전한다면 충전 시간이 거의 100배 이상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2시간 충전이 필요하다면 2분이면 완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휴게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돈가스 2개 정도는 먹고 나와야 어느 정도 충전이 되지만 초전도체를 이용한다면 소변만 보고 나와도 전기차가 완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과학을 모르는 문과생이 정리한 초전도체와 관련된 자동차 이야기인데요. 사실 초전도체 현상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상온 초전도체는 뭐가 다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생략했으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만든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근두근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